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의사 최정국 씨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실화입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용감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걸어온 험난한 여정과 새로운 삶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정국 씨는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염병 담당 기관으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왕진이 많았고, 이를 통해 환자들과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내부의 모순과 실제 민심을 누구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깨어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빨간집 가정들조차 현실 인식이 뚜렷했고, 정치 지도층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최정국 씨의 집안은 언제든 기회가 되면 탈북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원래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1교포 출신이었던 부모님은 1960년대 김일성이 벌인 민족의 대이동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며 화려한 약속들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 생활을 겪으며 부모님은 그 모든 약속들이 거짓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상낙원이라던 북한은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답답한 사회였고, 약속했던 풍요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최정국 씨의 가족은 오랫동안 탈북에 대한 염원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탈북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꾼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정국 씨의 아버지가 만성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 죽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이 간절한 유언은 최정국 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1교포 출신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북한에 왔지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겪어야 했던 아버지의 한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는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최정국 씨의 탈북 결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최정국 씨는 본격적인 탈북 준비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신뢰할 만한 브로커와의 연결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탈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그는 감시망을 뚫을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정국 씨는 북한에서 의사로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나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최정국 씨에게 있어 가장 긴장되고 간절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흘러갔고, 작은 실수 하나로도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탈북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나누는 조심스러운 대화, 브로커와의 은밀한 연락, 완벽한 탈출 타이밍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그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마침내 2011년 12월,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가 왔습니다. 무산 지역을 통해 탈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떠나는 순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고향 땅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은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최정국 씨는 의사로 일하며 북한 사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오직 독재자를 신격화하는 것만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 다수가 체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면 처벌당하는 무서운 구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을 진실인 양 연기해야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체제를 비판하고 의심하면서도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척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남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못 산다는 선전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정국 씨는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적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태국 이민국을 거쳐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최정국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던 장면 속에 직접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내 나라에 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발전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가 만들어낸 결실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보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자유롭게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풍요로운 상점들과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조사 과정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만 최정국 씨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북한 보위부에 비하면 국정원은 오히려 친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고 회상합니다. 조사관들과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 제사 문제도 배려받았습니다. 조사 기간 중 불안감은 없었으며 오히려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북한의 보위부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가혹한 고문과 협박을 일삼았지만 한국의 국정원에서는 탈북자를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과정을 거쳐 드디어 가족과 함께 새 집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밤의 감동을 최정국 씨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퇴근 후 소주 2박스를 가져와 함께 마시며 새로운 삶을 축하했던 그 순간은 진정한 해방감을 맛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마시는 첫 번째 술자리였고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원 시절에는 가정체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한국 사회로 나와서 겪는 모든 것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는 것,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정보를 접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단순히 생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나라의 기본 기능부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최정국 씨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북한에서 들어왔던 선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김일성 시대 때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김일성 때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넘쳐나는 설탕을 온 동네가 얻으러 다녔어요. 이 한마디에는 북한에서의 궁핍한 생활과 한국의 풍요로운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설탕 한 숟가락도 구하기 어려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서야 했던 현실과 한국에서는 설탕이 넘쳐날 정도로 풍부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격차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의 차이가 아니라 두 체제가 만들어낸 삶의 질과 국민 행복 수준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들어왔던 모든 반미반남 선전들이 완전한 허구였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성찰을 통해 최정국 씨는 북한과 한국에 대한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주민을 노예화하는 체제에 불과합니다. 북한에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일 뿐이며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체제 유지와 독재자, 우상화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유롭고 감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보호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최정국 씨는 스스로를 불모의 땅에 잘못 떨어졌다가 운 좋게 제자리로 돌아온 케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최정국 씨가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며 목격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도 부족했고 약품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은 체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조차도 체제의 은혜인양 포장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였습니다. 특히 전염병 담당 업무를 하면서 북한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최정국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시민을 연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왕진을 다니며 만난 환자들 중에는 외부 정보를 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밀무역이나 친척 관계를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북한 당국의 선전이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당 간부 가정이나 빨간집 사람들조차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체제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정치 지도층에 대한 깊은 분노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모순과 한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체제의 최고 수혜자들조차도 그 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최정국 씨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자유의 일상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일상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들이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북한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시스템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개념 자체가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의 자유로움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김일성각의 우상화만을 위한 세뇌 교육이 전부였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자유롭게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의 자유로움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당의 선전만이 허용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되는 것을 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시작한 생활은 최정국 씨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사조차 체제의 부속품에 불과했지만 한국에서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사도 환자도 모두 체제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자가 치료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이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학 발전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이 중요했지만 한국에서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의료진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에게 진정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된 진정한 목적을 되찾을 수 있었고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최정국 씨는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체제의 선전도구에 불과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영토의 통합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통일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북한 출신이지만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로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유로운 한국에서의 생활을 누리면서도 최정국 씨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깨어있는 환자들과 동료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탈북 경험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한국의 자유로운 현실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의료 현실과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증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정국 씨의 감동적인 탈북기는 개인의 특별한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용기와 희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귀중한 교훈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정국 씨의 탈북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값진 이야기입니다. 그의 용기와 희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최정국 씨는 북한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던 북한에서의 삶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며 더 나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조차 체제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지만 한국에서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 모임조차 정치적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 진정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그에게는 모두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검열받지 않는 책을 읽고 제한 없는 인터넷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순간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정국 씨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을 넘어서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한국 사회의 포용력에 감동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부터 일반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받으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진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느끼는 협력과 동반자 의식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료조차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진정한 동료애와 전문가적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받는 감사의 인사들, 동료 의사들과 나누는 의학적 토론들, 그리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한 공동 연구 등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의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최정국 씨는 이제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더욱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은 물론 탈북민으로서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자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후배 탈북민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는 북한의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지역의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도 품고 있습니다. 최정국 씨의 탈북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소중함, 인간 존엄성의 가치,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한 의사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진정한 나라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최정국 씨와 같은 분들의 증언은 분단된 우리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김일성 때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넘쳐나는 설탕을 온 동네가 얻으러 다녔어요. 이 한마디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거창한 이론보다도 강력합니다. 북한의 허상과 한국의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최정국 씨는 자신을 불모의 땅에 잘못 떨어졌다가 운 좋게 제자리로 돌아온 케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되찾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주민을 노예화하는 체제에 불과하고 한국은 감시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나라라는 그의 결론은 두 체제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한 의사의 여정,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최정국 씨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삶은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소중한 증언입니다. 최정국 씨의 탈북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값진 이야기입니다. 그의 용기와 희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